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로 아마추어 3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바둑에서는 바로 이 모양 같이 공부하면서 기본 행마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의 기본 행마가 엉터리 행마들이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흑이 날일자 걸침을 했고 백이 붙여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호구 자리를 가만히 들어가는 거 요즘 이제 좀 많이 보셨죠. 프로기사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기본 형태의 정석이라면 이제 젖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백이 막아가거나 뻗어가거나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 호구 자리를 갑자기 들어가요. 젖히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 수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절대로 두지 않던 하수들만의 정말 정석 하나도 모를 때 사용하던 하수들이 두던 수였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이 수가 개발이 됐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형태의 그러한 진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백은 이어가게 되는데요. 실전은 이거 잊지 않고 막아가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이걸 막게 되면 백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먼저 꽉 있는 수, 정석수 수는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있게 되면은 이제 흑은 하나 밀고 들어가고요. 막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석, 오직 딱 하나. 이거 젖혀갑니다. 이거 무조건 젖히는 거밖에 없어요. 젖히고 백이 약점 이을 때 흑은 호구 치고 이게 정석의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만 더 교환을 할 건데요. 들여다보는 활용 하나만 할 거예요. 들여다봤을 때 흑이 이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백이 지금처럼 막았을 때 흑이 여기를 젖히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위쪽을, 귀쪽을 젖혀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끊어가거나 이런 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흑이 좋지 않아요. 먼저 끊어가는 수는 백이 단수를 하나 치고요. 흑이 나갈 때 이렇게 이쪽을 뻗어줍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흑은 나가야겠죠. 여기서 백이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위쪽을 한번 막아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흑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돌과 수상전을 당장 하기에는 흑의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흑은 한번 젖혀갈 거고요. 이때 백이 2단을 젖힐 수가 있어요. 흑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차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놔봤자 어디든 끊어봤자 결국은 있게 되고 축 형태로 잡히게 되니까 더 백만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을 거고요. 그때 백이 호구를 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막아서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수상전은요, 항상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치중을 가는 수를 줄여야 되는데 흑이 막았을 때 결국 흑이 4수, 백 3수가 되니까 백이 한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당장은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뻗어가게 되는데 다 여기를 막히는 게 또 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이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또 뻗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정말 커요. 귀에 소목에 걸침을 하면서 이 상변 쪽 모양을 키워가는 자리니까 정말 좋은데요. 이쪽을 만약에 흑이 차지를 하면은 백이 막아가는 게 또다시 선수가 돼요. 근데 이 이선을 막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흑이 후퇴를 하게 되고 다시 이번에 백이 오른쪽, 이 위쪽은 이제 흑이 견제를 했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이걸 집으로 만들어 가게 되죠. 결국 이 오른쪽 공간이 백의 집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선은요, 항상 선수로 막히는 곳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행마입니다. 선수로는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후수로 막히는 건 괜찮지만 선수로 막히는 거는 무조건 내가 먼저 차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뻗은 다음에 막히는 게 선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는 이제 그만두고 다시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흑이 이 귀 쪽을 백 2점을 잡으면서 귀를 차지를 하긴 했지만 바깥에 백이 세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또 먼저 갈 수가 있으니까 백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끊는 수는 해결이 됐죠?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젖히는 수. 사실 이쪽을 가서 백이 이어버리니까 귀의 집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나 젖혀가지고 후퇴하면은 그때 상변 쪽을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젖히게 되면은 백이 그냥 꽉 이을 거예요.
뭐 2단 젖히는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이어버리면 사실 속 편해요. 자 보세요. 백에 귀를 안 막았어요. 그럼 흙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히고 젖힐 때 백이 2단을 젖히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을 끊어 잡을 수가 없어요. 흙은 결국 이어야 되고 백이 약점을 지키게 되는데 백이 너무 단단하죠. 화점 자리에 3, 3을 들어가서 흙이 살았을 때보다 백의 세력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석 여기서 3, 3 들어가서 백이 맞고 밀어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형태보다도 여기가 더 단단해요. 그쵸? 훨씬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진짜 약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저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이 좋지 않고요. 결국 흙은 이걸로 이쪽을 젖혀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백이 여기를 막게 되고 결국 끊어지는 약점을 한 번 더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정석이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걸 하나 젖혀놓은 거 흙이 이득이 있을까요? 전혀 이득이 없어요. 이런 거 젖혀놓는 거는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젖혀서 이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 해놔서 나중에 백이 끊어잡게 하는 게 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집으로는 차이가 없거든요. 젖혀서 있나 아니 하나를 잡나 집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바둑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뭐 전투를 하다 보면 이런 데 흙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과 아주 완벽하지 않은 형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잡히는 돌이 있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굳이 젖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행마 하나 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젖혀가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뻗으면은 백이 약점을 지킬 때 약점을 더 이상 뭐 호구를 치거나 할 필요 없이 아예 손 빼고 여기를 한 번 더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젖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이 여기를 지키는 건데 이게 그냥 뻗어져 있다면은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집을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왜 이렇게 안 둘까요? 왜 자꾸 이걸 젖혀서 호구를 칠까요? 그거는요 중앙 쪽으로 머리를 하나라도 더 내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행마가 이런 행마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바둑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마들이 왜 필요한가를 꼭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냥 뻗어가지고 아예 손을 빼는 거는 백에게 협공당해서 몰리죠. 그러니까 뻗은 다음에는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백에게 이런 자리 활용당하는 거, 요런 데 활용당하는 거, 또 붙여가지고만 활용당하는 거, 활용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백돌이 어디에 왔건 간에 흙이 닿으면 중앙 쪽으로 나가는 행마가 불편해져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집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머리를 쫙 내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행마들이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거를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나중에 상변 쪽을 모양을 키우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행마를 하실 때요. 내가 집으로 몇 집 손해를 보더라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이렇게 닿는 한 발이라도 한 칸이라도 키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이 키가. 이 키를 키울 수 있는 수를 자꾸만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전 진행을 볼까요? 실전 진행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엉터리 행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변화가 나와요. 자 막았고요. 이걸 막으니까 나가서 끊기죠. 이거 끊기는 순간 백이 좋지 않습니다. 자 백이 약점을 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실전 행마를 실전 진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요거 하나 뻗어주고 지켰어요. 자 막으니까 또 지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지키고 위에는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뭔가 흙이 이상하죠? 분명히 이거 끊어서 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세 점이 위험해졌거든요. 자,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뻗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뻗고 한 칸을 뛸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돌이 아니라 이 돌이에요. 이거를 얘는 한 방 막히면 거의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살려야 돼요. 근데 살릴 때 뻗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 행마가 효율이 떨어져요. 한 칸을 뛰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공간으로 나갈 때
거북이 걸음하는 것보다 토끼 걸음으로 깡총깡총 가는 게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은 항상 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뻗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게 조금 있다가 비슷한 모양이 또 나와요. 자, 한 칸을 뛰는 행마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때 얘를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습하기가 사실 조금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서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뻗어서 둘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절대로 안 잡힙니다. 자, 단수를 쳐도 나가도 요거 입구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밀고 들어가면은 막혀서 흙이 먼저 잡히는 건데 이걸 입구자로 해버리면 흙이 안 잡혀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막는 거는 이렇게 귀에는 백이 먼저 죽죠. 자,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뻗는 거는 이렇게 그냥 톡 붙여가지고 백이 먼저 잡히고요. 그렇다고 뭔가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막자니 이거 하나 젖혀놓고 막을 때 끊어가는 약점들 먼저 건드려 놔도 돼요. 해놔도 되는데 일단 여기 귀 쪽만 보면은 끼어가지고 못 막아요. 이거를 환격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해면은 또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이 위험합니다. 백이 잘 안 돼요. 이거 비슷한 모양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백이죠. 자,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석 있잖아요. 그때 흙이 약점을 지켰을 때 백이 지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흙이 찌르고 들어가서 끊어가는 수 생기죠. 이렇게 불 좀 예쁘게 놓고요. 자, 끊어가는 수 생기죠. 그쵸? 저 끊어가는 수 때문에 백이 항상 여기는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 얘랑 얘의 차이점은 이 자리에 흙이 호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차이인데, 흙이 어차피 이 호구가 없어도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백이 약점을 지키지 않아서 이거 나가서 끊긴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끊고 이었을 때 흙이 얘를 갖다가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 칸을 뛰면 훨씬 편한 게 결국 백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맞죠? 그러면 결국 백은 밑으로 칠 수밖에 없고요. 나가고. 자, 여기까지 쳤는데 또 막히는 것. 2선 막히는 것도 선수를 막히면 안 좋은데 3선 선수를 막히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밀고 나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기본 행마의 개념입니다. 자, 밀고 나가면 뻗어요. 또 막히는 게 선수가 돼요. 약점 때문에. 그러면 백은 막히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자, 또 뻗을 거고요. 또 막히는 게 자꾸만 이게 수가 나요. 자, 어떤 수가 나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두고 요거 둬야죠. 자, 밀고 나가서 막을 때 되게 재밌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배우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그거구나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려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자고 하는 수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패 싸움.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이 자꾸만 생겨요. 근데 막히는 게 또다시 백이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죠. 그죠? 한 번 더 밀던지 이렇게 두던지 둘 때 흙이 중앙 쪽 먼저 탕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나 이런 자리를 백이 뛰어나가면은 계속해서 흙은 지켜주고요. 흙이 이렇게 이 손 안에서 폭 감싸가지고 백을 공격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백이 흙을 공격하는 것보다 흙이 양쪽에서 몰아치면서 여기를 흙집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백집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끊기는 순간 백은 안 좋은 불리한 전투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실전 진행을 이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재밌는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몰라요. 자, 막고, 자, 요거 엉터리, 그리고 막았고요. 이때 흙이 젖힙니다. 자, 백이 그냥 안 뻗고 2단을 젖혔어요. 자, 흙이 요거 이제 끊어서 잡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선이거든요. 이게 잡고 요거 두고 이렇게 딸 때 3점 먹고 끝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 쪽 이런 자리 뭐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날짜 눈목자 또 넷 중에 하나를 해서 지키고 그냥 큰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끊겨있던 끊어져 있던 요석이 죽었기 때문에 흙이 좀 손해예요. 손해인데 그래도 이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둘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미련을 못 버리죠. 왜냐면은 보통 급수가 낮을 때는 돌 버리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죽으면 그때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늦어요. 왜냐면 벌써 많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은 이런 수단들을 보고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 빨리 포기를 하는 것, 그게 또 사실 바둑을 잘 두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실전에는 흙이 그걸 못했어요. 자, 이걸 젖혔고요.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뒀는데, 사실 여기서도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흙이 이쪽을 그냥 잇는 거예요. 이렇게 이으면은 이제 바깥의 약점 때문에 백이 단수를 치면서 두겠죠. 그냥 지키는 것보다 이걸 쳐가지고 수를 줄이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숨어 있어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치받아서 두고요. 이을 때 넘어가면은 백을 잡을 수 있죠. 수가 낮죠. 백이 이렇게 가는 것도 치받아갖고 백이 그냥 바로 잡혀요. 그래서 백이 둘 수 있는 게요, 이렇게 둬서 넘겨주고 이거를 따내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패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백이 그냥 있지 못하고 이쪽에 또 쳐갖고 패를 해야 되니까 한 수 늘어진 패거든요. 그래도 패가 나는 건데, 이렇게 패가 되더라도 백이 괜찮아요. 이것도 백이 좋습니다. 이쪽을 가면 귀를 다 주더라도요. 왜냐면 이게 패니까 이거 갔을 때 결국은 흙이 한 번은 더 둬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잠깐만, 요거 두고, 맞죠? 요거 따고 흙이 딸 때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아서 다른 데 큰 장을 가는 건데, 저런 게 다 팩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팩감으로 이런 식으로 막 붙여갖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흙이 이걸 잡게 되고 백이 한 번은 더 둬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갖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백이 좋아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피해를 또 최선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실전은 어떻게 뒀냐면, 이거를 끊고 이을 때 왼쪽을 이었어요. 오른쪽을 이어놔야지만 다음에 이걸 붙이는 수가 생기는 건데, 왼쪽을 이어가지고 백이 이렇게 뻗어가니까 이것도 축으로 잡는 게 더 좋겠죠.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돼요. 자, 근데 뻗어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손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거 붙여도 이제는 단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흙이 막아서 패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패가 또 백이 먼저 바로 따내는 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흙이 죽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이거 두고 백이 여기 두면은 흙도 같이 살아가는 거고요. 자, 백이 잡으러 오면은 흙이 치중을 갑니다. 자, 맞고 넘어가면서 단수, 이을 때 같이 이어주고요. 막을 때 이어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선수 되죠? 막을 때 뻗어요. 그럼 이렇게 흙이 집어넣어서 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흙이 살자고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도 이거를 끝까지 잡으러 가봤자 귀에 집 다 부서지고 결국 빅 되는 거니까, 빅을 내는 것보다는 백의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사는 게 낫거든요. 여기나 여기 둬서 살고 그 다음에 선수 잡아서 하나 잡든지 이런 데 가든지. 근데 잡아두는 게 낫겠죠. 애초에 이렇게 축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빵 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장문으로 잡아야 돼서 참 좀 그래요. 그래도 백이 좋아요. 흙이 이게 지금 되게 작게 살았기 때문에. 흙이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 이런 수가 남아 있었는데, 자, 여기서 손을 빼고 좌기 쪽을 걸쳐가게 됩니다. 사는 수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이죠. 붙였어요. 또다시 흙이 여기서 이제 흙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뒀는데, 나중에는 사실 실전에는 패가 났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억울하다 이거죠. 자, 백이 또다시 막습니다. 똑같은 진행을 했어요. 찔르고 끊고. 자, 2회니까 아까는 여기 뻗었었죠. 3선으로. 근데 이번에 흙이 이렇게 뻗어갖고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쪽으로 뻗었어요. 좀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속된 말로 좀 쫄았죠. 많이 쫄았습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나가고 백이 한 칸 뛸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게 행마가
한 칸을 뛴다고 했죠. 자, 여기는 뻗어나가면 안 돼요. 한 칸을 뛰는 게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거니까 이게 좋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뻗는 수는 흙이 위험해요. 안 되는 수예요. 자, 무조건 흙은 이렇게 밑으로 뻗거나 삼선으로 뻗거나 요거 뛰어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의 길을 지키지 않고 이걸 틀어 막으면요, 흙은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젖혀 있는 거 선수활용 할 수 있죠. 그때 백이 이렇게 둘 거예요. 젖혀서 뻗어도 되고 날일자 먼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두는 게 전부 다 여기에 흙이 끊어오는 약점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막을 때 치받는 수, 막을 때 얘랑 얘는 교환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호구절 살았죠. 살고 나면 이제 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젖혀서 뻗을 때 밀고 나가고요, 뻗으면 또 밀고 나가고요. 이게 살아가죠. 자, 근데 사실 백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세 점을 쾅 막고 젖혀 있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막지 않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처럼 흙이 막 기어나가질 못해요. 치받으면은 쭉 뻗어가지고요, 나가서 끊어가는 수 가운데 백 돌만 살아가면 돼요. 그럼 되게 위험해지죠. 끊으면 이거 살아가고. 자, 젖혀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선수가 돼요. 선수가 되는데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백이 선수를 잡아서 좌변쪽 먼저 빵 때려버리면은 흙이 또다시 엄청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흙이 위쪽 사선으로 뻗어나가는 수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전 진행을 보면은 한 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행마들 안 두셔야 됩니다. 특히 유단자가 되면은 이렇게 한 칸인지 뻗어야 되는지 이런 거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약점 없으면 무조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자, 약점이 없는 데까지만. 자, 이렇게 느린 행마들, 군뱅이 행마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백이 씌웠고요. 밀고 뻗어나가요. 밀고 뻗어주고요. 자, 밀고 또 뻗어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뻗지 않고 실전에 한 칸을 띄었어요. 자, 이럴 때 또다시 뻗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는 흙이 끼울 수 있죠. 막고 이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제 약점을 지키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끊어가는 약점 나중에 조금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 모양에, 특히 상대방 세력에 흠집을 살짝이라도 낼 수가 있으면 살짝 찔러 넣는 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나중에 어떻게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들어오거든요. 끼워 이어야 돼요. 자, 실전에 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요. 이것도 끼워 있는 게 더 집으로도 이득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뻗어서 막고, 이거는 이제 사실 대박형 모양이라고 해서 흙이 가운데 들어가면은 백이 못 살아 있어요. 나중에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변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붙여요. 이때 치받아서 두고요. 막을 때 젖힙니다. 이걸 막아버리면은 끊고 딸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자동차 공으로 죽죠. 그렇죠? 이 백이 이쪽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궁도 줄이고 올 때 안 맞고 여기 둬야 되거든요. 흙이 이렇게 들어가고 백이 요거 집어넣어서 패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박형 모양은 백이 살자고 하는 방법들이 뭐 이렇게 되면 막 치받던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패가 만들어져요. 이 공배 유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사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흙이 이런 대박형 모양은 뭐 실패를 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한번 툭 던져놓고 백의 응수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실전은 아예 안 건드렸고 그냥 이어서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이거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그냥 하고요. 여기도 사실 이렇게 막히는 게 엄청 아파요. 원래 좀 더 두면은 한 번 더 둬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아쉬우니까 흙이 이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백이 단수를 치고 이걸 막으면서 패싸움을 했습니다. 자, 흙이 패감으로 이거 하나 찔렀고요. 자, 백 이거 따고 그냥 밀고 나와버리면 이거 지금 다 백이 잡아놨기 때문에 백이 엄청 좋아요. 뭐 여기가 좀 뚫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뚫리는 게 너무 크니까 한번 막아줬고 따낼 때 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수를 치면서 또 제대로 된 패.
자, 백이 한 번 더 나갔고 단수 칠 때 땄어요. 그리고 이제 팩감으로 이걸 끊어서 잡자고 하니까 백이 패를 해소를 하고요. 이걸 쭉 뻗어서 104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백이 선수 잡아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백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쭉쭉 뚫렸지만 여기 뻗어져 있는 돌들이 결국 이 상변 쪽 상변의 공간과 연계가 돼서 이게 다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흙이 바둑이 불리하니까 이런 데도 원래 정수는 이렇게 붙여서 뻗어주고 이렇게 입고 지킬 때 천천히 두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수예요. 근데 바둑이 좀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길 들어가갖고 막 부시자고 했어요. 나중에 결국 부셨는데 다른 데에서 또 막 이렇게 잡히고 막 하다 보니까 백이 좀 많이 유리해졌고요. 자, 근데 이 바둑 또 흙이 역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 우아기 쪽 하면 쪽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흙이 역전을 하게 된 그런 바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또 붙였을 때 호구절이 들어가는 이 신수 정석, 요거 정석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한번 바둑 둘 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수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나오면서 많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기본 행마들,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자꾸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